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협상의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수차례 강조됐던 국제수역사무국 OIE. 전에는 전혀 국제적인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자가 합의를 해서 그런 우리 수입 예정 조건을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미국이 작년 5월 25일에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라는 그런 지위를 획득했고 그 지위에 맞는 지침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협상 결과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만난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왜 과학적인지를 물어봤다. Oh, I know for a fact. I mean, go and study the OIE. The OIE is the global international standard that is put together not by politicians, it's put together by scientists. And it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group that we all go to seek guidance. And the U.S. was named, moved up into the category of control risk a year ago. That made it clear that from an international science-based assessment, U.S. beef is fully safe for consumption, whether by American consumers or by Korean consumers. I believe that's not really based on science. That's based more on politics and the U.S. being able to get changes there that they can then use to try to bully countries into accepting their meat. Part of the problem with OIE is the United States has a lot of influence there. And so they've gotten OIE to say that they changed their requirements for what a low-risk country is, right? And it looks like the OIE changed those requirements so the U.S. would be able to qualify. 국제수역사무국은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이다. 미국은 지난해 광우병 위험 등급 중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판정을 받았다. They did is, this was 2 years ago, they changed these regulations to simplify them in part to allow the United States to all of a sudden appear in the category that would allow exports, whatever the negligible risk category. There was a new proposal for these BSC regulations that OIE had, and of course the U.S. supported them. That proposal went through at the OIE meetings, and so it became OIE policy. And it just happened to be what the United States wanted. But if you look very carefully, you'll see that key people at OIE, for example, have come from the United States, in fact, from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그런데 2005년 이전, 광우병 관련 등급은 5단계였다. 이때만 해도 광우병 의심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국에서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고 그 후 미국이 주도해 광우병 발생국도 수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등급과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이 위험통제국가 등급을 받던 지난해 5월, 일본은 등급 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ここら辺で書いてあるのはですね、アメリカがですね、その飼料規制等をですね、今後も引き続ききちんとあとサーベランスをですね、きちんとやっていくってことの必要性っていうのを強調したと。で、さらにですね、OI に対して、その加盟国に対してですね、その際にあたってのその飼料をですね、提供するように求めたと。OIE で管理されたリスクということは、そのリスクが無視できるレベルにはまだ達してないわけですよね。の国の認定っていうのがさらにその先に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リスクはまあ存在はしているんでしょう。ただまあそれがどのレベルか、それを危険と称す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はい。 김모슬 PD. 쭉 보면 말이죠. 그간 뭐 광우병 위험성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인상을 받는데요.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한국인의 유전자 문제인데요. 먼저 화면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는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온인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충훈 PD. 네.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미국 쇠고기 수입에 이런 협상 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국민들이 까맣게 잘 모르고 있었는지요? 네, 너무 급작스럽게 협상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네, 4월 9일 있었던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0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은 한국 국민들이 아닌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먼저 알려졌다. 오늘 사실 내가 오다가 그 자동차에서 전화를 한국에서 받았다고. 한국 노동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 FTA에 아주 그 걸림돌 되었던 소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가 됐다고 지금 노동부 장관에게 오는 길에 지금 차에서 전화를 받았다. 농산부 장관은. 미국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한국에선 벼락치기 협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왜 오늘날 갑자기 말벼락 같은 벼락치기로? 이런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던가 그런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 밀리기다 그런 내용 그런 정도의 낌새도 전혀 없었죠.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방역 협의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이런 상황으로 간 거는 한 번도 없었죠. 현행 농림부령에 따르면 수입하는 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은 여러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자문을 듣도록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담당했던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은 이번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을 재개를 할 때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생략한 채 했다라면은 이제 뭐 요즘 흔히 쓰는 졸속 협상이다 하는 그런 비난을 명기 어렵죠.